첫 번째 순서는 윤병태 나주시장님의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앞에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우리 나주시와 우리 일본의 구라이시 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3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구라이시 가이즈미 시장님과 함께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원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고이케 기요시 이사님, 행정안전부 임철원 균형발전지원국장님, 주한일본국 미주시미 고이치 특명정권대사님,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현재 지방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 소멸을 넘어서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방이 잘 사는 나라, 균형 발전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를 보낸 후에 내용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려고 하면 배포된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영산강의 중심 도시이고 그리고 앞으로 균형 발전의 거점도 우리 영산강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를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개막, 영산강의 역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나주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우리 나주시가 스스로 제안하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담대한 미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 맞춰서 우리 지역 발전 전략의 성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 약 11만 7천 명의 인구는 약간 정체하거나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요. 총 면적은 608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약간 더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에는 반남이라든가 다시 고분군에서 출토된 국보 295 금동관과 보물인 금동 신발에서 보듯 후기 마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2대 왕이 된 혜종이 태어난 고향으로 왕의 고향, 의향으로 불렸고 또 작은 서울, 또 소경이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지금 전라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전라도라는 이름의 유래도 전주의 전과 우리 나주의 나자를 사용해서 1018년에 만들어진 그런 명칭이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그 정도로 오랜 역사가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또 나주의 다시면에는 우리 조선 건국의 깃틀, 조선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민보사상을 정립한 삼봉 정도전이 3년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촐로들과 대화를 통해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근본이다라는 그런 철학을 확고히 했습니다. 삼봉집의 소재 동기라는 내용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곡식세금 전국 1위로서 경제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고 또 조선왕조실록 그 성종대에 보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장시가 발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대교류 요충지이자 서남해안 해양활동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 기반 위에 나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2013년부터 시작된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인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우리 나주 빛가람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서 16개 중앙 공공기관이 이주해 왔고, 또 2022년에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반, 역사적인 기반, 그리고 현재의 혁신도시라는 그런 발전 기회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지역 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최근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회를 얻고자 해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부가 주관했던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의 특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상용화를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가 주관했던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농식품부가 주관해 왔던 푸드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판매가 어려운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나주시가 지향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나주의 배움 바우처를 2023년부터 시행을 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와 체육, 예술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라남도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생산에 있어서 농민들이 제대로 값을 받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고령화 속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애국인 계절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를 해서 인력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최초로 승객이 부르면 달려오는 그 수요 응답형 나주 콜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노선버스의 이용률보다 4배 이상의 이용률을 확보를 해서 시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악취 통합 관제센터를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겪는 악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전체를 이렇게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관절 부담을 또 건강을 또 챙겨드리고 있고,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고, 또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해서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또 보람 있게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나주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0호를 했고 금년에도 70호를 추가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또 성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신영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생명산업을 키우고 두 번째는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고 세 번째는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귀촌 활성화, 교육 환경 개선, 또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나주의 중요한 산업이 바로 농생명산업이고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이 기간산업인 농생명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역별로 대표 농산물을 육성해서 전국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통적인 나주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던 나주 배에 대해서 제대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나주 시장 인증 품질 보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름 브랜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가의 소득이 추가로 창출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재 노안의 미나리 또 세지의 멜론이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새롭게 양파, 보리쌀, 딸기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나주몰을 활성화해서 설맞이나 또는 기회가 있을 때의 특판 행사를 통해서 나주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대형 유통사 또 쇼핑몰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우수 농식품 품평 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식품 가공 업체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출을 확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약 8천만 달러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한 20%가 증가한 그런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농식품 가공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 인프라와 관련된 농식품 종합가공지원센터와 함께 이번에 새로 이렇게 중앙정부를 통해서 유치한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와 같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식품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와 농산물 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나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는 우리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나주에 있는 산업단지에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이제 그런 노력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거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관련 369개사가 나주에 유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기존에 있는 나주의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3천억을 투자해서 에너지 국가산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관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켄텍 연계 에너지 클러스터
부지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켄텍과 연계해서 앞으로 궁극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태양, 즉 수소 핵융합을 연구하는 대규모 국가 연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대는 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인공태양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이 나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나주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나주는 영산강의 생태자원 또 원도심의 역사자원을 활용해서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산강 저류지에는 약 57만 평 규모의 땅이 있습니다. 이 57만 평 규모의 땅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지방 정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여기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국가 정원으로 최대 결국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부터 저희는 이 공간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러한 영산강변의 국가 정원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영산강변을 따라서 다양한 시설을 현재 유치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요. 남도 의병역사공원이 영산강변에 위치하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중장년층한테 최고 인기인 파크 골프장을 63홀 규모로 지금 두 군데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이제 담양에서 발원해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인데요. 여기는 우리 인근의 시군과 함께 영산강 명품 300리 자전거 길을 같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중심 도시로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500만 관광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의 원도심은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 재생을 통해서 또 문화 기반이 되는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나주 읍성은 2018년에 사대문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사대문을 연결하는 성벽 복원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그 전라도 탄성의 핵심 시설인 금성관에 지금 이제 해체 보수 작업, 또 주변에 천년정원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과거 나주목의 행정관청이었던 그 목관아터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 또 나주향교를 원래의 규모와 시설로 복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원도심을 동서로 이렇게 흐르는 나주천이 있습니다. 이 나주천이 물길이 끊기지 않게끔, 그래서 도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생태 물길 공원 조성 사업을 현재 약 90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 속 하천길이 내년이면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심 속에서 이미 유유시설이 돼버린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유 공간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과거 최대 규모의 정미소였던 나주 정미소, 또 나주 극장, 이런 시설들을
현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금 탈바꿈했고 또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그 최초의 그 쇠고기 통조림 공장이었던 화남산업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예술 복합 시설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문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런 시설들을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나주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한 유입을 확대를 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또 출생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귀촌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귀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전의 마을들을 도시형 인프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도시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읍면 소재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410억 규모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촌에서 문제는 또 악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돈사를 철거를 하는 농촌 공간 이 정비 사업도 3개소에 475억 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시가 독자적으로 또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귀농귀촌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마을에 마을당 20억 내로 투자를 진행을 해서 10% 이상 귀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주시는 귀촌 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 확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도시의 가장 그 유출의 문제는 이제 일자리와 함께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교육 때문에 나주를 찾는 그런 명품 교육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육지원청 또 학급 각급 학교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지역의 그 교육 사각지대, 교육 수요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나주 미래 교육 지원 센터를 작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진로 탐색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 전략 지원 그리고 토요 방과 후 학습터 운영 그리고 유명한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발전 특구 그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지방에서도 충분하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나주의 인재가 나주를 떠나지 않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 한국전력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주에서 특별하게 제공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 나주에서 출생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산 육아 정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주시장으로 취임해서 맨 처음 와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출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마라. 많은 그 제도들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또 어떤 기간을 또 설정을 해둔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러한 모든 제한들을 다 풀고 오로지 출산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소득 기준을 완전 폐지해서 125명이 추가로 그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거주 조건을 또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육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자녀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해소할 수 없는 퇴근 후 보육 또 주말 보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365일 그런 보육실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결과인지 작년에 나주시 출생아 수는 그동안 감소하다가 지금 735명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약 한 8%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결의 근본 부분은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과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방의 노력과 함께 중앙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 확충입니다. 재정 확충이라고 하면 지방세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 교부금 제도입니다. 그 교부금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좀 해달라. 지방 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결국 대도시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세원이 왜곡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금에 있어서 생산지 중심과 소비지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생산지,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데서는 별로 그 세금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소비지 중심, 그러니까 인구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부 불경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생산지 중심의 과세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 거기 지방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통상 모든 지금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당연히 원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에너지만큼은 생산지하고 멀리서 송전해 오는 대도시하고 같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적정화하는 거, 지금 정부에서 분산 에너지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명실상부하게 에너지 생산지에서 와 소비지 송전 비용이 반영된 그런 에너지 가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 소멸 기준에 있어서 지금은 시군구의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광역 단위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사실은 광역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실생활과 거리가 있고 억지로 거기에다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투입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 기준으로 지방 소멸 기준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주시에서 준비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강의 기적, 또 낙동강의 기적, 또 금강의 기적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4대강 남은 중에 영산강이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영산강에서 농생명, 에너지 신산업, 관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